안녕하세요. 레드앤블루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분석에 앞서 현재 다음 주의 이슈는 FOMC 회의이고 테이퍼링 속도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미국이 내년에 초에 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금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또한 나스닥 선물 기술주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혹자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경기가 더 호황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보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현재는 좀 과하다. 너무 과하게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관계로 시장의 모든 가격들이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팔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을 이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또 경기를 또 어, 경기를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이 만든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금리를 올린 것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고, 또한 홍콩, 중국의 헝다 사태가 지금 거의 디폴트에 가까워지고 있고, 여타 다른 부동산 업체도 현재 디폴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중국 정부에서 민간인이 집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현재 제한하고 있고, 만약에 빨리 파괴해야 되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걸로 해서 못하게 있다고 하고, 가격도 현재 가격이 15% 이하로 다운할 수 있게끔 그 이하는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현재 거기 사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헝다 사태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에 이제 부도를 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우가 붕괴했을 때는 IMF 이후에 대우가 망했었죠. 그런 관계를 봤을 때는 안 좋은 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것은 이제 항생 그리고 홍콩 지수가 이제 좀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주고, 홍콩 항생이 10시 20분, 10시 30분 그 시간에 이제 중국하고 같이 시작하는데, 특히 항생 시작 시간에 우리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다음 주는 조금 이제 보합, 이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시세를 크게 주기는 현재 남아있는 과제가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력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너무 우리도 서두르지 말고 시세를 보고 대응을 하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하시되, 또 길게 하시는 분들도 좀 숨을 가다듬고
포지션 라인 가져가지 말고 뭐 테이퍼링 발표 난 이후에 확실히 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 방향에 맞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사물물 2022년 선물 사물물의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물이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나고 이제 선물 사물물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선물 사물물이 현재 393으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12월물이 399.80 400마디까지 가는 그래서 마감했는데 3월물은 오히려 4포인트 정도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12월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3월물 선물지수가 좀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장에 시장이 좋을 때는 빠르게 전 종가 선물 가격을 따라갔었는데 아마 12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장세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선물의 선물 지수의 기본 자산인 코스피 200 가격보다 선물 지수가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마디가 3월물의 경우는 고가를 보면 여기 한 395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여기가 한 400 정도 되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가 위로 가려면 395와 400은 무조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뚫지 못하고 392.5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392.50 아래로 가면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작년 올해죠. 올해 선물의 최저점. 야, 이걸 딱 찍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참 12월물이 370 있고 4포인트 정도 아래 있기 때문에 367.60이죠. 찍고 뭐 바로 찍고 올라갔습니다. 제 기분은 아침 오전에 빵 찍고 튀어 올라갔는데 저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때 양매수 했으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때 매도 이제 옵션 매도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대응하지 못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잘하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양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제 반등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때 이럴 때는 한번 양매수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시세 흐름이 오면은 항상 양매수는 좀 대박이 납니다. 죽는 가격보다 올라가는 가격이 두세 배 이상 더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옵션 선물 사물물은 자, 기준은 392.50이 출발이고 자, 뚫으면 400을 뚫어야 된다. 그리고 자, 이게 일단 395 이것도 뚫어야 된다. 자, 월요일날 뚫으면은 400까지 빨리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간다면 400도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1월물인데요. 자, 보시면 392.50에 7.57, 콜의 현재가 7.57, 푸스 현재가도 7.57입니다. 종가가 7.57, 완전 똑같은 가격에서 마감했고요. 선물은 393. 자, 미니 선물은 392.50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옵션 가격의 양 가격은 미니 옵션하고 거의 같습니다. 미니 옵션 1월물하고. 이제 옵션은 이제 이게 3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미니 선물이 1개월씩 끊어지는데 미니 선물 1개월하고 요 옵션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약간 좀 위에 있습니다. 요 보시면 이제 0.5포인트 정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 기가 막힙니다. 누가 이렇게 했나 싶죠?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모든 거래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뭐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런 걸 먹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먹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풋을 매도해서 먹는 거고, 이건 콜을 매수해서 먹는 거고. 아니면 이 고점에서 다시 콜을 매도해서 먹는 거고, 풋을 매수해서 먹는 거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물을 거래하든지, 이제 옵션은 이제 콜 가격을 매수 매도를 통해서 포지션을 구할 수도 있고, 풋의 가격을 매수 매도를 통해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시가는 394.10, 95 안에서 시작했고요. 여기에 딱 맞고 392점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다시 395 찍고 다시 내려와서 393에서 마감했다. 자, 일단 출발은 저희는 395.50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은 나스닥이 조금 이제 오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롯데가만 11시 반일 겁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쭉. 요 시간이 10시 반인가요? 아무튼 저희 나라도 이제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따라 오릅니다. 야간은 뭐 딴 거 없습니다. 나스닥 오르면 무조건 오릅니다. 나스닥 내리면 무조건 내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야간 선물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보다. 주간은 워낙 이제 방향성을 어렵게 참 그냥 쳐다보면 어려운데 이건 좀 야간은 좀 움직임이 간단합니다. 보면 이제 옵션 가격도 뭐 어떤 가격은 거래 없는 높은 가격대는 거래도 없습니다. 밑에 가격들만 호가창 거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움직임이 똑같이 갑니다만 나스닥이 오르면 야간 선물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야간에 올라서 394.50 자, 금요일날 395를 터치하고 내려왔고 392.50을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야간은 394.50 394.5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394.50이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395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려가서 금요일 종가인 393에서 시작하든지 그 위에 시작하든지 아무튼 395와 392점 요 사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요일날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면 되느냐. 자, 옵션 초기 때문에 서로 세력들이 이제 힘겨루기를 좀 합니다. 이제 러닝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 와버리죠. 이렇게. 자, 월요일은 또 한번 쭉 가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좀 힘겨루어서 또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언제 되면 한번 빵 터지면서 방향을 크게 주면서 한번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테이퍼링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주기는 힘들 것이다. 수요일 이후가 돼야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93 종가고 야간이 394.50 자 그러면 뭐 1월물 옵션 1월물 선물 3월물이 392.50으로 출발마디로 가정하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뭐 요거는 뭐 390에 395 좀 움직였고 이제 월요일은 395 392.50 하지만 395 근처에서 가는 크겠죠. 왜냐하면 394.5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봅니다. 여기 394.50에 만약에 시작하죠. 시가입니다. 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 가격의 방향이니까 시가 그러면 383보다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거네요. 일단 갭 상승 상승이다. 일단 상승 오른 데다 그럼 395 시가다 그러면 여기 395다 395가 위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거 뚫으면 위로 가는 겁니다. 맞고 튕겨내서 이거 내려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얘는 392.50 있죠. 여기 와서 다시 튕겨 올라가느냐 아니면 뚫고 내려가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래는 마디에서 마디까지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행사 가격이기 때문에 옵션의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물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요것만 생각을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395를 돌파하느냐. 이게 제일 키포인트겠죠. 300이 붕괴면은 뭐 이렇게 풋 매수, 콜 매도, 선물 매도. 돌파하면 선물 매수, 콜 매수, 풋 매도. 자, 크게 시세는 주지 않더라도 하루에 보통 한마디는 갑니다. 2.5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2.5 정도 움직여야지 시세가 멈춰버리거든요. 다시 내려오더라도 2.5는 한 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지금까지 레드앤플레이였습니다. 성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